50. 인생 후반전. 더 여유롭게, 더 편안하게 잘 달리는 법. 50세. 이제 시작이라면 거짓말이지만 적어도 끝은 아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이은영 님이 지은 50 인생 후반전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이은영 님은 여행사에서 일하며 인생이란 그럭저럭 살만한가 보다 생각하던 차에 실업자가 되었답니다. 뜻하지 않은 후반전 시작에 굴하지 않고 구두가게 점원으로 출발해서 이대화 신촌의 핸드메이드 헤어 액세서리 전문점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대박이 되었답니다. 자, 이 헤어 액세서리 전문 기업은 현재 B2B 기업으로 성장했고요. 지은이 이은영님은 사업을 시작하고 강산이 2번쯤 변하는 동안 일도 하고 강연도 하고 블로그도 하며 50대가 되었답니다. 자,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이제 시작이라면 거짓말이지만 적어도 끝은 아니다. 몇 해 전 50을 넘기며 문득 내 인생도 후반전에 접어들었다는 실감이 났다. 50살이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는데 나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제대로 살고 있기는 한 것인지 자문해보게 되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가야 할 길이 먼 것은 매 한 가지이지만 40대까지도 잘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긴 하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전반전에는 그저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되지만 후반전에는 전반전의 스코어를 염두에 두고 뛰어야 하는 시간이다. 내 기량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전반전의 결과도 절대 바꿀 수 없다. 개 중에는 뿌듯한 사람도 있고 울적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인정해야 한다. 이제 50대이며 지금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하루하루 만들어온 결과물이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인생 마지막 순간에 나는 지금과 근미래에 내가 만들어갈 결과물일 것이다. 그러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반전의 결과를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뒤집으려면 후반전을 잘 달리는 게 중요하다. 50 인생 후반전은 그 잘 달리는 법에 관한 책이다. 잘 달리기 위해서는 먼저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일부에 삶의 지향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것은 그 때문이다. 중년에게 남은 50년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50대는 이미 인생을 다 산 승자도 패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미완인 인생을 더 충만하고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중년에 어울리는 건강한 가치관이 필요하다.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단단한 삶을 일구고 싶은 더 어린 세대가 읽어도 좋을 것이다. 2부에는 생업에서 전환기를 맞아 창업을 했거나 고민하는 중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나의 경험담을 담았다. 나 역시 과거 실직으로 인해 창업을 한 후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이야기지만 20년간 소매점을 운영한 노하우와 도소매 유통 전문가로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에 관한 강의를 하며 느낀 점을 포함하여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길어 올린 이야기들을 공유한다. 3부에서는 인생 후반전을 조화롭고 만족스럽게 꾸리기 위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내용들을 풀어놓았다. 중년에게 잘 달린다는 것은 더 이상 빨리 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 시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며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했던가. 소중한 일과 경험, 행복을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는 중년의 또래에게 보내는 외침이면서 동시에 내 스스로에게 되뇌는 다짐이기도 하다.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있으나 지혜는 깊게 생각하고 성찰해야 얻어지는 법. 이 책의 지혜는 담지 못했지만 지혜로운 삶의 길에 다가갈 수 있는 인생 후반전의 화두를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 책이 미약하나마 많은 중년들에게
보다 멋진 내일을 위한 성찰의 계기, 변화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50 인생 후반전을 내놓은 부끄러움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지혜롭기 위해 노력하는 중년이라면 남은 인생도 잘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1부, 삶의 바퀴 굴리기. 흔들리는 삶 속에서 그저 떠밀려 가지 않기 위한 지향에 관하여. 2부, 먹고 사는 문제는 계속된다. 세상에서 쫓겨났을 때가 나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때였다. 3부, 느슨한 행복, 적당한 삶. 치우침 없이 조화로운, 넘침없이 적당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 이렇게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1부 삶의 바퀴 굴리기 중 두 꼭지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나머지 50년 어떻게 살 것인가? 꽤 자주 세상의 속도를 생각한다. 세상도 그 속에 우리도 언제나 참 바쁘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라면 더 그렇다. 급한 일을 먼저 하는데 익숙하다. 바쁜 일과 급한 일은 언제나 있다. 소중한 일도 언제나 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급하고 바쁜 일을 먼저 처리하면서 소중한 일은 뒤로 미루게 된다. 그렇게 정작 소중한 일을 놓치고만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새 세월은 훌쩍 흘러가 있다. 그렇게 50대의 문턱에 다다르면 남는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헛헛함과 후회일 확률이 높다. 내 또래의 중년들을 보면 자녀는 어느새 성인이 되어 있고 회사에서는 밀려나는 나이가 되어 있다. 대기업에서 많은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벌써 직장 생활을 마감했거나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처지이다. 가정에서의 입지도 시원치 않다. 아이들은 아빠를 불편해하는 듯하고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 곳, 두 곳 아픈 곳은 늘어가고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집에서조차 힘 빠지고 소외된 존재가 되어 눈치를 보기도 한다. 특별한 취미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다. 청춘을 바쳐 열심히 살았건만 손에 남는 것은 없다. 노후 준비는 말할 것도 없고 주머니에 여윳돈도 없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저 열심히 바쁘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말이다. 눈 가린 경주마처럼 앞만 보며 달리는 일을 멈춰야 하는 건 이 때문이다.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며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며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 바쁘고 급한 일을 핑계로 뒤로 미루기만 했던 소중한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소중한 일들이 주는 기쁨은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은 행동과 노력 끝에 따른다. 먼저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지금 소중한 것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야 한다. 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다양한 비즈니스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살면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의미다. 중년 남성인 나에게 요구되는 일은 다양하고 많다. 가장 중요한 가족 관계부터 보자면 부부 관계가 있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있다.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처가의 장인어른과 장모님, 처형과 동서들, 가족 관계만도 복잡하다. 내 삶의 소중한 기초인 회사의 일도 중요하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직원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고 회사에서 일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거래처와의 관계도 있고 그뿐이랴. 친구와의 관계, 여러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이어진 관계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관계를 언급한 이유는 나는 이런 관계들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삶은 둥근 수레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 굵거나 치우치면 조화로울 수 없다. 가족 관계에 집중해야 할 때에
회사 일에만 신경을 쓰거나 회사 일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동호회 활동에 몰두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없다. 자녀가 사춘기에 방황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자녀에게 집중해야 할 시기이고, 아내가 갱년기로 고생하고 있다면 아내에게 집중해야 한다. 사업 환경의 변화로 회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장이 골프나 치러 다니거나 자녀가 방황하는데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며 회사 일을 핑계로 술이나 마시고 다닌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관계에서 빚어지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 지인들은 나에게 너는 언제 이런 것을 다 하냐고 질문한다. 나는 책을 읽고 블로그에 리뷰를 쓰고 자주 영화나 공연을 관람한다. 중년 남성이 매주 한 권씩 600권이 넘는 책의 리뷰를 써왔다는 것은 드문 일일 것이다. 매일 빼놓지 않고 운동을 하고 주말에 마라톤을 한 지는 횟수로 19년째다. 100번 넘게 헌혈을 했고 가족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내며 친구들도 만난다. 모임도 많은데 400만 명이 넘게 방문한 블로그도 매일 업데이트하며 운영하고 있다. 원고를 쓰고 있는 지금은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시기인데 아마도 책이 출판되면 사람들은 언제 책을 썼냐고 물을 것이다. 내가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다. 헌혈을 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헌혈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기에 애써 헌혈이 가능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시간을 내서 헌혈을 하고 있다.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년째 유지하는 마라톤 동호회의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일요일에 늦잠을 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적금을 드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매주 일요일 새벽에 일어나 한강에 모여 6시부터 달리는 것이다. 블로그 운영도 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매일 업데이트하며 정성껏 운영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하지만 블로그가 준 소중한 경험을 알기에 다른 일에 우선해서 블로그에 글을 쓴다. 책을 읽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헌혈이나 블로그 운영, 독서, 운동 모두 바쁘고 급한 일부터 하느라 하루나 한두 번 빼먹는다고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다. 무언가 당장 달라지거나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절대로 계속할 수 없는 일들이다. 삶에 지향이 없으면 그저 떠밀려 간다. 눈앞에 급한 일만 쫓다 문득 돌아본 나의 삶이 소중한 것은 잃은 삶임을 깨닫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모두가 지금 진정으로 나에게 소중한 것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늘 바쁘고 여유가 없다면 시간 관리부터 다시 하라. 나의 하루는 그다지 바쁘거나 분주하지 않다. 내가 굳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일까지 하며 꽤나 바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아해할지도 모르겠지만 그저 조금 다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나는 저녁 10시 전에 비교적 일찍 잠에 든다. 특별히 일찍 자려고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잠이 쏟아져서 자는 것이다. 9시만 넘으면 눈을 뜨고 있기 어려울 정도다. 약속이 있는 날은 훨씬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술자리를 갖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다. 그렇게 일찍 자면 일찍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다. 나의 알람 시계는 새벽 4시와 5시에 2번 울린다. 늦게 자는 사람에게 4시는 일어나기 힘든 시간이겠지만 나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깨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 알람은 나의 몸과 정신을 깨우기 위해 울린다. 그렇다고 일어나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며 나른함을 즐기기도 하고 꼼지락꼼지락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기도 한다.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을 보지 않기 때문에 즐겨 듣는 팟캐스트들을 습관처럼 켜두고 고요한 아침을 즐긴다.
두 번째 알람이 울리는 5시부터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된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손발을 주무르고 배를 마사지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예열하며 몸을 움직인 후 간단히 집안 청소를 한다. 건강에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나쁜 것을 먹지 않거나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먹지는 않는다. 유일하게 아침 빈속에 간단한 건강 음료를 마시는 정도만 한다. 이때 아내의 것도 챙겨 놓는다. 재밌는 것은 아내는 그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시지는 않지만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며 자기 것도 챙겨달라고 해서 챙겨놓는 습관이 생겼다. 매일 아침 나는 꺼내놓고 아내는 보관함에 다시 넣는 비합리적인 그러나 의미 없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 5시 45분부터 입장이 가능한 스포츠 센터에 갈 차례다. 헬스를 오래 한 몸으로 보이지 않지만 헬스를 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적당한 무게의 기구 운동과 러닝머신 달리기, 스트레칭 위주로 75분 정도 운동을 한 후 목욕을 하며 편안한 시간을 갖는다. 집으로 돌아오면 대략 7시 25분. 아침으로는 두부 4분의 3모 정도를 먹는다. 현대의 우리는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다. 나 역시 다르지 않아 이러한 생활 습관을 버리고자 밥 대신 두부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다. 8시에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출근을 한다. 아버지께서 작고하시고 난 후 생긴 작은 변화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큰 돈을 쓰는데 아내에게 거의 매일 1,000만 원을 준다. 1,000원권과 만원권 한 장씩. 남들에게는 11,000원이지만 우리 부부는 1,000만 원으로 부르며 소소한 재미를 즐긴다. 나의 출근길을 배웅한답시고 따라 나선 아내는 1,000만 원 중에서 1,000원으로 캔커피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10,000원의 행복을 즐기는 듯하다. 회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가까운 커피 전문점으로 가는 것이다. 텀블러에 커피를 받아 마시는데 바쁘거나 정리할 일이 있으면 카페에 잠시 앉아 다이어리를 뒤적거리거나 휴대폰을 보고 때로 책을 읽기도 하지만 길게 머물지는 않는 편이다. 출근 시간에 맞추어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여느 사람과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블로그도 한다. 나의 블로그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방문자에게 우리 회사를 소개하고 제품을 알리는 창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오전 업무가 끝나면 직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러 간다. 조금이라도 늦은 시간에 가면 자리가 없거나 줄을 서는 경우가 많아 점심시간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식사를 마치면 산책을 한다. 식후 산책은 나의 오랜 취미 중 하나다. 요즘은 어싱이라고 불리는 맨발 걷기를 즐긴다. 사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인근 한강공원 내의 흙길을 40에서 50분 정도 걷는 편이다. 사무실에 돌아오면 90분의 여유 있는 점심시간을 보낸 직원들이 오후 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점심 산책은 취미이기도 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작은 배려이기도 하다. 점심시간에 사장이 회사에 있으면 아무래도 덜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급적 1시까지는 사무실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별일이 없으면 퇴근은 4시 반 전후에 한다. 이때까지의 시간은 거의 매일 비슷하다. 점심 약속이나 외부 일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른 시간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난 후 산책을 하거나 자유로운 시간을 갖는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에는 오래 산책하고 궂은 날이나 춥고 더운 때에는 집에서 주로 책을 읽는다. 아내와 도서관이나 카페에 가는 경우도 많다. 함께 공연을 보고 영화 관람을 하는 문화생활도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외출해서 하는 운동이나 문화생활 등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었지만 큰 변수가 없는 나의 하루 풍경은 이렇다. 따지고 보면 누구나가 하는 일들이 더 많다. 나는 이러한 일상의 안온함이 좋다.
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린 시절에나 어울리는 일이다. 익숙한 일상을 여유롭게 살아내는 것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닐까? 누군가는 그런 일상의 안온함이 시간적, 금전적 여유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맞기도 틀리기도 하다. 나는 되묻고 싶다. 무언가에 쫓기듯 분주하고 번잡한 마음을 반대로 시간이 가는 대로 사정이 되는 대로 생활하는 것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느냐고. 50대에게도 바쁜 일은 일어나고 100세가 되어도 삶의 고민은 계속될 것이다. 바쁜 일이 있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마음으로만 바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짬을 내어 효율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머리를 싸매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후 용기 있게 단념할 것은 단념하고 실행할 것은 실행하면 되는 일이다. 스스로 바쁘고 여유가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으로 만드는 상당 부분은 자기 자신이다. 인생 후반전. 앞만 보고 달릴 때는 지났다. 남은 50년을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50대는 이미 인생을 다 산 승자도 패자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전히 미완성인 인생을 더 충만하고 완성도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생 후반전에 어울리는 건강한 가치관이 필요하다.